혹시 이 형아들이 좀 괴롭히지 않을까요? 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단일 연령에선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우 몬테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몬테소리 교실에 있는 호남 연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몬테소리에서는 호남 연령으로 아이들을 구성해서 교실을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호남 클래스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 이유는 각 반마다 그 인원수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혼합으로 아이들을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인원수가 가장 어린 아이를 기준으로 좀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혼합 연령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 중등, 고등 모든 교육 과정이 다 혼합 연령이 아니라 단일 연령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모든 친구들의 그 교육 수준을 일관되게 딱 맞추고 그것을 진행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는 이 혼합 연령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좀 나쁜 점, 단점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일 연령이라는 것은 5세면 5세, 6세면 6세, 7세면 7세 이렇게 각 한 연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일 연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또래 친구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서 뭔가 그런 사회성을 많이 이렇게 발달시켜 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아예 이 단일 연령의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래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왜 그런 거 하죠. 1등부터 40등까지 뭐 그 수준별로 나눈다던가 아니면 무슨 너는 잘 봤으니까 상, 중, 하 이런 반을 나눠서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는 더 잘한다 못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초등, 중등, 고등 모든 과정이 단일 연령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래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경쟁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호남 연령 같은 경우는 5에서 7세 정도 혹은 3, 4세 아이들이 한 교실 안에서 함께 구성돼서 지내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호남 연령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근데 저희 아이가 좀 작고 어리기도 하고 좀 약한데 혹시 이 형아들이 좀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 그런 좋은 교육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작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이 나를 좀 도와주네, 누나가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네 라는 마음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되게 되면서 오히려 단일 연령에선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일보다는 혼합 연령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저희 집 주변에는 사실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가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집도 혼합 연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몬테소리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아이가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육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각자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5, 6, 7세 교실에 가보면 일상 영역에 있는 교구들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운반하기 똑같이 들어가죠. 뭐 따르기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것처럼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신다면 이제 엄마가 큰 아이한테 이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활동을 해볼 건데 이걸 알려준 다음에 잠시 설거지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청소를 한동안 자리를 비울 때 동생한테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우리 형아가 이런 것도 안 해? 라는 그런 멋있어 보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왜 아이들 동생들 그러죠. 나도 형아 하는 거 할래. 나도 형아처럼 해볼래.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엄마가 알려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형아가 알려줄 때 그거에 대한 즐거움이나 호기심이 더 배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키워줄 수도 있고 또 큰 아이한테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은 공부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좋은 공부법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방식을 이용한 학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가정에서도 이런 방법을 조금만 생각을 해서 바꿔서 제공을 해보신다면 큰 아이한테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몬테소리를 진행을 하실 때 꼭 많은 것을 내가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아이한테 알려주시고 이걸 전달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이 아이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또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는 또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합 연령의 좋은 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열등감 없이 배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6살 정도가 되면 책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글씨를 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른들이 만든 기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옆집에는 지금 책을 혼자서 이만큼 읽을 수 있다고 하던데 왜 우리 애는 지금 자기 이름도 못 읽지? 왜 가나다 이것도 못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야, 형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데 너는 왜 글씨 못 읽니?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 연령은 이렇게 불필요한 또 혹은 불편한 경쟁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링 교육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많이 따라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형이 해서 했어. 형이 뛰어가니까 나도 할래. 형이 뛰어내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네. 나도 해봐야지. 라는 이런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말투들을 다 따라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혼합 연령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형의 어떤 그런 좋은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선생님은 어른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잖아요.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임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하는 게 되게 재밌어 보일 수는 있는데 형이나 누나는 나랑 비슷하죠. 또래죠. 1살,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형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막 멋있게 앉아 있으려고 하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고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자극이 돼서 자연스러운 모델링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아 시 많은 이제 형제들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듯 교실에서도 혼성 클래스일 경우에 선생님들이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면 혼자일 때보다는 그래도 둘이거나 셋일 때 좀 많이 싸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실 때 아이들이 서로 많이 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하실 때도 혼자일 때보단 둘, 셋이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혼남 연령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서로를 되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단일 연령에서는 근무를 좀 오랫동안 했었고 혼남 연령에서는 한 2달 정도, 2달 이상 이제 그 실습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보고 느꼈던 것들은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2분이 계신데 거기에 이제 좀 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좀 이렇게 적응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데리고 가서 막 책도 읽어주고 막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른 친구들의 상태를 깊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몬테소리 교육의 진짜 기본이고 중요한 게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아이 한 아이의 상태라던가 지금 진짜 필요한 거 얘한테 부족한 걸 딱 아시고 진짜 단일 연령으로 진행이 될 때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환경을 보면서 진짜 호남 연령에서 너무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몬테소리 교실의 혼합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혼합 연령이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고 또 교육기관을 찾으실 때 만약에 혼합 연령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혼합 연령 교실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